네, 좀 연말에 왜 대부분 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잘 마무리하자 이런 쪽인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아주 냉랭하다고 합니다. 날씨만큼이나 춥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일부 글로벌 IB 운용사들이 철수를 또 한국에서 하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들이 좀 많은데요. 직접 펀드 매니저와 그다음에 운용하시는 리서치 쪽에서의 이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주식운용본부 이동호 리서치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말 보너스가 없을 것이다. 좀 안 좋은 이야기죠. 네. 자, 보너스는 보너스고 시장이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을 이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활로를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표들이 오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가 아직도 상존해 있습니다만 향후 유럽 경기에 대해서는 이 부문장님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중국 지표는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지만은 유럽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남유럽은 물론이고, 독일하고 프랑스도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 역내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남유럽 지역이 부진하면은 이게 독일과 프랑스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최근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남유럽의 재정 개혁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유럽의 이 경상수지 흐름이 그동안에 이 대규모 적자를 보이다가 최근에 균형 상태까지 와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상수지의 개선은 이 경기 불황형,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수입은 더 안 되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는데, 금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남유럽의 경상수지 개선의 모습은 수출이 좀 회복되는 가운데 수입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에서 약간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스타일의 경상수지의 개선은 일정 기간 시차가 지나고 나면은 경제 흐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결국 향후 예상되는 이 외부 환경, 그러니까 수출 환경의 개선이 유럽의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서 유럽의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유럽은 금년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호전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럽 은행들을 한번 봤는데요. 유럽 은행들은 이 최근에 대출 증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 압력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가 추가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는 대출 수요가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총통화, 그러니까 M2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남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이탈리아는 연초부터 이 M2의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재정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국채 이자 지급분을 제외한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리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은 이자 지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재정 수지는 내년에 거의 균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은 여전히 이 향후 유럽 경기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강한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 유럽 경기가 당장 개선될 상황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호전될 수 있을 그런 시그널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은 현재 시점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ECB가 지난 여름 이후에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독일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고려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도 북유럽, 남유럽, 잘 사는 국가들은 북유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이 재정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그 남유럽 국가들인데,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의 젊은이들이 자국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이유는 역시 감원이라든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오고 있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현상들을 봤을 때
오늘도 보니까 그 올리렌 이름이 성함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유럽 연합의 경제 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유로존의 재정 위기는 전환점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좀 잦아들 경우에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될 거로 또 보고 계시는지요? 네, 주요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럽의 경기 부진은 아무래도 여러 업종에 걸쳐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가하고 있었는데 조선 업종이 대표적인 피해 업종입니다. 이 선박 발주와 관련해서 이 파이낸싱이 상당 부분 그 유럽 금융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가 금년보다는 좀 다소간 좀 나아지고 이에 따라서 금융 활동도 좀 개선된다면은 최근에 부진한 그 조선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공사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유럽에서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 건설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강하게 하고 있는 바람에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수주가 이 시장 기대 이하로 계속되었습니다. 향후에 유럽이 회복되면서 파이낸싱 활동이 개선되고 또 이 저가 수주 경쟁이 완화될 경우에 한국 건설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 업종도 그런 피해 업종인데 이 석유화학 업체 이익에서 이 이익의 흐름을 가장 진폭을 크게 하는 제품이 부타디엔입니다. 이 부타디엔 가격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최근에 유럽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유럽산 부타디엔이 저가로 아시아 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역내 가격이 이제 폭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물론 이제는 그 운송비도 커버하지 못할 만큼 이 가격 갭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 물량이 아시아로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유럽 문제가 완화된다고 하면은 이 부타디엔 가격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유럽의 회복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 회복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의 유럽향 수출이 많고요. 또 수출 상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이 중간재를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 어제 보니까 그 수출이 잘 돼서 석유화학 제품, 부타디엔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것이 경기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미국 쪽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국은 재정절벽 이야기가 완락이 돼도, 합의가 돼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통화절벽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쪽 하나가 올해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돈이 또 쫙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를 주목합니다.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2014년까지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스탠스고요. 또 지난번 발표된 이 QE3 는 이제 오픈 엔디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E3는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강한 통화 완화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이 QE3보다도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 정책, 그러니까 이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는 정책, 이게 이제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 정책이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정도에만 관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이 이제 유동성은 풍부한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잘 돌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호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 QE3 정책의 중심축인 이 모기지 채권 매수가 지속되면서 이 모기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주택 관련 대출 절차도 최근에 좀 많이 기존에 까다로웠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은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오늘 1950포인트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중심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IT,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핵심이고 삼성전자, 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IT 업종 쪽으로 편향된 시장의 흐름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분산이 되면서 매기가 확산될 걸로 보시는지 주식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리먼 사태 이후에 가장 빨리 구조조정이 진행된 업종이 이제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급 밸런스가 상당히 타이트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 더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 경기 회복을 감안할 때 IT 업종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 필수재 쪽하고 이 경기 민감지구 쪽의 이 밸류에이션 갭이 역사적 최대치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내년 경기 회복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 공급 과잉이 심각한 업종이 아니라면은 수요 회복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는 최근 그 낙폭과대 이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급 과잉과 수요. 공급과 수요는 항상 키워드죠. 근데 요즘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돼서 내년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오히려 시장이 극적인 또 반전, 특히 IT라든지 여러 쪽에서 경기 민감 관련주, 맞습니까? 그런 쪽을 계속 가져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운용력 쪽보다는 리서치 부문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주식운용본부 이동호 리서치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